4-4장 이행강제금 풀겠습니다. 1번 다음은 농지법 조문의 일부이다. 이 규정에서 살펴볼 수 있는 행정상 강제집행수단으로 옳은 것은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몇 주 몇 항에 따라 처분 명령을 받은 후에 몇 주 몇 항에 따라 매수를 청구하여 협의 중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 기간까지 처분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해당 농지의 토지가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자, 나왔네요. 행정상 강제집행수단은 이행강제금이네요. 근데 여기서 이행강제금이 없죠. 이행강제금이랑 같은 말은 집행벌입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고, 사실 이 지문의 내용을 알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기출에 나왔으니까 무슨 내용인지 이해를 해봅시다. 시장, 군수, 구청장이 처분 명령을 내렸대요. 이게 농지법이죠. 농지에 대해서 처분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그럼 처분 명령이 뭐냐? 어떤 사람이 농지를 샀어요. 근데 이 농지에다가 농사를 안 짓는 거예요. 혹은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농지법에 위반되므로 처분 명령을 내리는 거죠. 이 농지를 팔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처분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토지가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서 팔게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기출에 나왔으니까 이 내용도 한번 기억을 해두고 답은 2번. 자, 해설하겠습니다. 옳은 것은 대집행은 직접 강제의 하나예요. 신체나 재산에 직접 실력을 행사하는 것, 대집행 있죠. 대집행은 이제 불법 건축물을 부수는 거죠. 불법 건축물을 행정청이 대신 철거하는 것. 다음 2번. 이행강제금이랑 집행벌이랑 같은 말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행강제금은 장래의 의무를 강제하는 거죠. 예를 들면 불법 건축물 철거해 라는 의무를 주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거죠. 다음 3번. 강제징수는 재산을 압류해서 세금 내게 하는 것. 직접 강제는 신체나 재산에 직접 실력을 행사하는 것. 재산 압류, 대집행, 영업소 폐쇄, 강제 퇴거 등이 그 예들이고. 다음 2번. 행정의 실효성 확보 수단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1번. 행정대집행법 절차에 따라서 국세징수법의 예에 의하여 대집행 비용을 징수할 수 있음에도 민사소송 절차에 의하여 그 비용의 상한을 청구할 수 있다. 아니죠. 청구할 수 없죠. 대집행 비용은 국세징수법으로 징수해야지 민사소송 절차에 의해서 징수할 수 없다. 다음 2번. 이행강제금은 대체적 자기의무 위반에 대하여도 부과될 수 있다. 이것도 맞아요. 이행강제금은 대체적 자기의무, 비대체적 자기의무, 부자기의무 모두 부과가 가능합니다. 다음 3번. 계고처분 시 대집행할 행위의 내용 및 범위는 반드시 대집행 계고서에 의해서만 특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맞죠? 대집행 내용 및 범위는 계고서이거나 혹은 다른 문서에 의하여 특정되면 된다. 다음 4번. 이행강제금과 행정벌은 병과하여도 헌법상 이중처벌 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이것도 맞아요. 이거 자주 나오는 선지인데 이행강제금과 행정벌을 병과한다는 얘기는 둘 다 부과한다는 거예요. 둘 다 동시에 부과해도 이중처벌 금지의 원칙이 위반되지 않습니다. 자, 이중처벌 금지의 원칙은 뭐냐? 이중처벌을 하면 안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중처벌을 금지한다? 똑같은 걸로 또 처벌하면 안 되겠죠? 하지만 이행강제금과 행정벌은 이중처벌이 아니다. 답은 1번. 자, 해설하겠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1번. 대집행 비용은 국세징수법에 의해서 징수해야 된다. 민사소송 절차에 의하여 그 비용의 상한을 청구할 수 없다. 다음 2번. 이행강제금은 부자기 의무, 비대체적 자기의무, 대체적 자기의무 모두 부과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행강제금은 대체적 자기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부과될 수 있다. 맞아요. 다음 3번. 대집행의 내용은 대집행 계고서 또는 다른 문서를 통해 특정하면 되는 겁니다. 반드시 대집행 계고서에 의해서만 특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맞죠? 다음 4번. 자, 이중처벌 문제가 나오면 가장 자주 나오는 선지가 이행강제금과 행정벌의 병과가 가능하다. 이것도 맞고 제가 문제를 쭉 풀어보니까 이중처벌에 해당된 선지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중처벌 얘기가 나오면 항상 이중처벌이 아니다. 항상 이중처벌 금지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이렇게 기억하고 문제를 풀면 됩니다. 대부분이 이거예요. 이행강제금과 행정벌의 병과가 가능하다. 대부분 이 선지인데 다른 선지도 간혹 나와요. 이행강제금이 다른 걸로 바뀌는 거죠. 그래도 이중처벌 아니다. 그리고 행정벌은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을 뜻하고 행정형벌이랑 같은 말은 벌금이고 행정질서벌이랑 같은 말은 과태료예요. 그래서 행정벌은
벌금과 과태료를 뜻합니다. 그래서 이행강제금과 벌금은 병과하여도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그래도 맞는 선지겠죠. 다음 문제 3번 행정상 강제집행에 대한 판례 입장으로 옳은 것은 1번 건축법상 무허가 건축행위에 대한 형사처벌과 시정명령 위반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는 헌법 몇 조 몇 항이 금지한 이중처벌에 해당한다. 제가 이중처벌에 해당하는 선지 없다 그랬죠? 이중처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틀린 선지. 이행강제금과 형사처벌은 이중처벌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 형사처벌이 벌금이랑 같은 말이에요. 벌금도 형사처벌에 해당합니다. 다음 2번 이행강제금은 부작위 의무나 비대체적 자기 의무에 대한 강제집행 수단이므로 대체적 자기 의무 위반의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다. 아니죠. 이행강제금은 부작위 의무, 비대체적 자기 의무, 대체적 자기 의무 모두 가능하다. 다음 3번 토지수용법상 피수용자가 기업에 대하여 부담하는 수용대상 토지의 인도 의무에는 명도도 포함되고 이러한 명도 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대집행법상 대집행의 대상이 된다. 아니죠. 명도는 비대체적 자기 의무이므로 대집행의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피수용자, 건물 점유자, 건물 철거 의무자가 방해를 하면 경찰에 체포 가능하다. 다음 4번 국세징수법상 압류재산에 대한 공매에 대한 체납자에 대한 공매 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같은 말로는 처분이 아니다. 맞죠? 공매 통지는 처분 아니고 공매 처분은 처분이라 그랬죠. 공매 통지랑 공매 처분 다르다. 답은 4번. 자, 해설하겠습니다. 옳은 것은 이중처벌 나오면 항상 이중처벌 아니고 항상 이중처벌 금지 원칙이 위반되지 않는다 그랬죠. 형사처벌과 이행강제금 부과는 이중처벌에 해당한다. 아닙니다. 얘는 벌금이라 그랬고 그러니까 행정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행강제금과 행정벌의 병과가 가능하다. 이중처벌에 해당된 선지는 없었다. 다음 2번 이행강제금은 부작위 의무, 비대체적 자기 의무, 대체적 자기 의무 모두 가능하다. 이행강제금은 부작위 의무나 비대체적 자기 의무에 대한 강제집행 수단이므로 대체적 자기 의무 위반의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다. 아니죠. 부과할 수 있다. 다음 3번 명도 의무는 대집행 대상이 된다. 아니죠. 자, 퇴거 의무와 명도 의무는 비대체적 자기 의무이기 때문에 대집행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건물 점유자, 건물 철거 의무자가 방해를 하면 경찰에 체포 가능하다. 다음 4번 공매 통지는 처분이 아니고 공매 처분은 처분이다. 인터넷 재공매 결정도 처분이 아니다. 여기서는 공매 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맞죠. 이게 처분이 아니란 뜻이죠. 다음 문제 4번 행정의 실효성 확보 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행정상 강제집행이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도 민사상 강제집행은 인정된다.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 같은 선지가 대집행이 인정되면 민사소송으로 철거할 수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집행이 인정되면 민사소송으로 철거할 수 없다. 민사상 강제집행이 인정되지 않는다. 다음 2번 건축법상의 이행강제금은 간접강제의 일종으로서 맞죠? 이행강제금 납부 의무는 일신 전속적인 성질의 것이므로 이미 사망한 사람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내용은 당연 무효이다. 자, 이건 외우는 수밖에 없어요. 사망한 사람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은 당연 무효가 맞습니다. 암기해야 된다 이런 건. 다음 3번 이행강제금은 형벌과 병과될 경우에 이중처벌 금지 원칙에 반한다. 항상 이중처벌 금지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그랬죠. 자, 형벌은 여기서는 행정형벌을 뜻하는 거고 벌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행강제금과 벌금, 이행강제금과 행정벌은 병과될 수 있다. 다음 4번 이행강제금은 비대체적 자기 의무 위반에만 부과될 뿐 대체적 자기 의무 위반에는 부과될 수 없다. 아니죠. 이행강제금은 대체적 자기 의무, 비대체적 자기 의무, 부작위 의무 다 부과할 수 있다. 답은 2번. 자, 해설하겠습니다. 옳은 것은 대집행이 인정되면 민사소송으로 철거할 수 없다 그랬죠. 행정상 강제집행이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러니까 대집행이 인정될 때는 민사상 강제집행은 인정되지 않는다. 다음 2번. 자, 요거는 무효인지 아닌지를 물어보는 거였죠. 과거 기간에 혹은 사망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은 무효가 맞아요. 자, 요거는 무효냐 아니냐로 외웁시다. 이행강제금 납부 의무는 일신 전속적인 성질의 것이므로 이미 사망한 사람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처분은 당연 무효이다. 맞습니다. 다음 3번 이행강제금은 형벌과 병과될 경우에 이중처벌 금지 원칙에 반한다. 아니죠. 이중처벌에 해당된 선지 없다 그랬죠. 이행강제금과 행정벌, 형벌, 병과 가능합니다. 행정벌에는 벌금과 과태료가 있고 이 벌금이 행정형벌이에요.
이게 단어가 계속 달라지니까 그냥 항상 이중처벌 금지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이렇게 외우세요. 다음 4번 이행강제금은 부작위 의무, 비대체적 자기 의무, 대체적 자기 의무 모두 가능하다 그랬죠. 이행강제금은 대체적 자기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부과될 수 없다니까 틀렸죠. 다음 문제 5번 행정상 강제징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국세징수법상의 체납 처분에서 압류재산 매각은 공매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며 수의계약으로 해서는 안 된다. 이건 틀렸어요. 이거는 암기해야겠죠. 압류자산 매각은 공매를 통해서 하는 게 원칙인데 수의계약으로도 할 수 있다. 할 수도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수의계약 할 수 있다. 이건 암기해야 되고 다음 2번 세무서장은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하여금 공매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매는 세무서장이 한 것으로 본다. 자, 이런 것도 암기할 수밖에 없다. 얘는 맞는 선지입니다. 세무서장이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하여금 공매를 대행하게 할 수 있고 이 경우 공매는 세무서장이 한 것으로 보는 게 맞다. 자, 여기서 공매라고 나오죠. 이거 경매라고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나라에서 하는 경매가 공매다. 다음 3번 과세관청의 압류 처분에 대해서는 심사 청구 또는 심판 청구 중 하나에 대한 결정을 거친 후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자, 요거는 맞는 거예요. 맞는 선지예요. 요거는 뭘 물어보는 거냐면 행정소송을 하기 전에 행정심판을 거쳐야 하냐 아니냐 이걸 물어보는 건데 행정심판을 꼭 거쳐야 하는 것들이 있어요. 제가 그거를 어떻게 외웠냐. 국, 징, 노, 도 이렇게 외웠어요. 국세, 징계, 노동, 도로. 자, 국세, 징계, 노동, 도로와 관련된 것은 행정소송을 하기 전에 행정심판을 거쳐야 한다. 자, 얘는 과세관청의 압류처분, 이거 국세 관련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행정심판을 먼저 거치고 그 다음에 행정소송 제기해야 된다. 그래서 얘는 맞는 선지입니다. 다음 4번 과세관청이 체납처분으로 행하는 공매는 우월한 공권력의 행사로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다. 맞습니다. 이게 바로 공매처분이에요. 공매통지 아니죠? 얘가 바로 공매처분이다. 답은 1번. 자, 해설하겠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압류자산 매각은 원칙적으로 공매이지만 예외적으로 수의계약 가능하다. 뭐 이런 거 암기해야죠. 근데 기출문제를 계속 풀어보다 보면 요선지 계속 나와요. 압류자산 매각은 공매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며 수의계약으로선 해서는 안 된다. 아니죠. 수의계약으로도 가능은 하다. 예외적으로. 다음 2번 세무서장은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하여금 공매를 대행하게 할 수 있고 이 경우 세무서장이 한 것으로 본다. 맞습니다. 이런 것도 암기할 수밖에 없다. 다음 3번 자, 요거는 행정심판 전치 요건이 되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행정소송을 하기 전에 행정심판을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나오는데 제가 헷갈려가지고 이렇게 외웠어요. 국, 징, 노, 도. 국세 관련된 거, 징계 관련된 거, 노동 관련된 거, 도로 관련된 거는 행정심판 전치주의더라. 행정심판을 먼저 해야 되더라. 요거는 과세관청의 압류처분, 국세죠? 이 경우는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중에 하나의 결정을 거친 후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맞습니다. 다음 4번 공매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다. 맞죠? 공매 통지 아니죠? 공매 처분은 처분. 다음 문제 6번 행정상 강제집행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1번 법령에 의해 행정대집행의 절차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행정청은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시설물의 철거를 구할 수 있다. 아니라 그랬죠. 계속 나오죠. 대집행이 인정되면 대집행으로 해야 된다. 민사소송으로 철거할 수 없다. 다음 2번 행정대집행을 함에 있어서 비상시 또는 위험이 절박한 경우에 당의 행위에 급속한 실시를 요하여 절차를 취할 여유가 없을 때에는 계고 및 대집행 영장 통지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저거는 맞습니다. 이런 건 암기해야 된다. 비상시 또는 위험이 절박할 때는 대집행의 계고 및 대집행 영장 통지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다음 3번 체납자에 대한 공매 통지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아니죠. 공매 통지는 처분이 아니다. 다음 4번 사망한 건축주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경우 그 이행강제금의 납부 의무는 상속인에게 승계된다. 자, 이행강제금의 승계에 대한 문제죠. 자, 얘는 승계되지 않습니다. 이런 것도 암기해야 된다. 답은 2번. 자, 해설하겠습니다. 옳은 것은 1번 대집행이 인정되면 민사소송으로 철거할 수 없다. 여기서는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철거를 구할 수 있다 했으니까 틀렸고 다음 2번 비상시 또는 위험이 절박한 경우에는 대집행의 계고랑 통지 절차 생략이 가능하다. 이런 건 암기해야죠. 비상시 위험이 절박한 경우 계고 및 대집행 영장 통지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맞죠? 다음 3번 공매 통지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죠. 공매 통지는 처분이 아니고 공매 처분은 처분, 인터넷 제공의 결정은 처분이 아니다.
다음 4번 사망한 건축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는 그 납부 의무는 상속인에게 승계되지 않아요. 자, 승계 관련된 거는 과태료, 과징금 다 승계되고 이행강제금만 승계가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외우면 되냐? 이행강제금만 승계가 안 되고 그냥 나머지는 다 승계된다. 이렇게 외우세요. 이행강제금만 승계가 안 된다. 그리고 과거 기간에 사망자에게 이행강제금 부과는 무효라 그랬죠. 다음 문제 7번 행정의 실효성 확보 수단에 대한 판례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과세관청이 체납 처분으로 행하는 공매는 우월한 공권력의 행사로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나 맞죠? 공매는 행정처분이고 공매에 의하여 재산을 매수한 자는 그 공매 처분이 취소된 경우에 그 취소 처분의 위법을 주장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즉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이러고 있죠. 이건 틀렸습니다. 공매에 의해서 재산을 매수한 자는 공매 처분이 취소되면 손해를 본 거죠. 행정청의 공권력 행사에 의해서 공매 처분이 취소된 거예요. 자, 그러면 그 공매로 재산을 매수한 자는 취소 처분의 위법을 주장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거예요. 행정소송 제기가 가능합니다. 공권력에 의해서 피해를 입었으니까. 다음 2번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적계업, 그러니까 음식점, 일반 음식점 영업의 영업신고의 요건을 갖춘 자는 그 영업신고를 한 당의 건축물이 건축법 소정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무허가 건물이라면 적법한 신고를 할 수 없다. 자, 이거 길게 썼지만 일반 음식점에 대해서 영업신고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게 무허가 건물이란 말이죠. 그러면 적법한 신고를 할 수 없다. 이게 맞겠죠. 무허가 건물에서 어떻게 음식점 영업신고를 할 수 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이게 맞다. 다음 3번 과세관청의 체납자 등에 대한 공매 통지는 국가의 강제력에 의하여 진행되는 공매 절차에서 체납자 등의 권리 내지 재산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률로 규정한 절차적 요건에 해당하지만 그 통지를 하지 아니한 채 공매 처분을 하였다 하여도 그 공매 처분이 당연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무효냐 아니냐를 물어보는 거죠. 자, 길게 썼지만 봐야 될 부분은 공매 통지를 안 하고 공매 처분을 했을 때 그 공매 처분이 무효냐 아니냐. 무효 아닙니다. 무효가 아니기 때문에 맞는 선지예요. 요거는 취소 사유의 하자입니다. 공매 통지를 하지 않고 공매 처분을 한 것은 취소 사유의 하자다. 이런 거 남기해야겠죠. 다음 4번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은 일정한 기한까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일정한 금전적 부담을 과할 뜻을 미리 계고함으로써 의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어 장래에 그 의무를 이행하게 하려는 행정상 간접적인 강제집행 수단의 하나로서 간접적인 강제집행 맞죠? 반복적으로 부과되더라도 헌법상 이중처벌 금지 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자, 이거 맞아요. 일단 앞부분은 당연한 내용들이었고 이행강제금은 반복적으로 부과되는 것도 가능하고 그게 이중처벌 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것도 맞아요. 제가 그랬죠. 항상 이중처벌 금지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했죠. 모든 선지가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맞는 선지고 답은 1번. 자, 해설하겠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1번. 길게 썼지만 물어보는 부분은 공매로 재산을 매수한 자가 있는데 공매 처분이 취소됐어요? 그러면 행정소송, 항고소송이 가능하다? 그렇겠죠. 내가 공매로 싸게 재산을 샀는데 행정청이 공매 처분을 취소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나의 재산에 손실이 있잖아요. 피해를 받잖아요? 그럼 행정소송이 가능해야 된다. 자, 길게 썼지만 공매 처분이 취소된 경우에 그 취소의 위법을 주장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다음 2번 이것도 무허가 건물에는 음식점 영업신고 할 수 없다. 이게 맞겠죠. 무허가 건물에 영업신고를 해서 영업하면 안 되겠죠. 무허가 건물이라면 적법한 신고를 할 수가 없다. 일반 음식점 영업에 영업신고 요건을 갖춘 자라고 하더라도. 다음 3번 공매 통지를 하지 않고 공매 처분을 한 것은 무효 사유는 아니고 취소 사유의 하자다. 길게 썼지만 통지를 하지 아니한 채 공매 처분을 하였다 하여도 그 공매 처분이 당연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취소 사유다. 다음 4번 이것도 길게 썼지만 이행강제금은 간접상 강제집행 수단의 하나. 이거 맞고 반복적으로 부과되더라도 반복적 부과 가능해요. 이중처벌 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것도 맞아요. 자, 반복 부과가 가능하다. 1년에 2번 이내로 해야 된다. 이런 것도 문제가 나오고 한 번에 한 번씩 부과해야 되고 이전 것에 대해서는 부과할 수 없다. 즉 내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 그 당사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여야 된다. 이런 것도 문제가 다 나옵니다. 다음 문제 8번 국세징수법상 강제징수 절차에 대한 판례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세무공무원이 국세의 징수를 위해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경우에 그 재산의 가액이 징수할 국세액을 초과한다면 당의 압류 처분은 무효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압류한 재산의 가액이 징수할 국세보다 큰 경우, 이 압류 재산이 더 큰 거예요. 국세보다. 자, 이 경우에 이 압류 처분이 무효이냐? 상식적으로 아니겠죠. 국세보다 압류한 재산의 가액이 크면 국세는 돌려받고 그 나머지 금액을 이 납세자한테 돌려주면 되죠. 그래서 무효가 아니다. 다음 2번.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과세권자의 가산금 확정 절차 없이 국세징수법 제21조에 의하여 가산금이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된다. 자, 얘는 맞는데 가산금, 가산세는 달라요. 가산금은 납부기한을 어기면 자동으로 발생을 하는 거고 그 액수도 자동으로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맞아요. 가산세는 그렇지 않아요. 다음 3번. 조세 부과 처분의 근거 규정이 위헌으로 선언된 경우에 그에 기한 조세 부과 처분이 위헌 결정 전에 이루어졌다고 하여도 위헌 결정 이후에 조세 채권의 집행을 위해 새로이 착수된 체납 처분은 당연 무효이다. 자, 이거 이전 단원에서 했던 건데 맞죠? 자, 무슨 얘기냐? 조세 부과 처분을 한 거예요. 과세 처분을 한 거죠. 이 이후에 이 과세 처분의 근거 법률에 대해서 위헌 결정이 났어요. 근데 이 과세 처분을 받은 사람이 세금을 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체납 처분을 해야 되잖아요. 체납 처분은 이 과세 처분 받은 사람의 재산을 압류해서 경매해서 세금을 내게 하는 거죠. 근데 위헌 결정이 있으니까 체납 처분을 할 수 있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체납 처분하게 되면 그것은 무효이다. 위헌 결정 이후에 체납 처분을 하게 되면 무효다. 요거 했던 거예요, 이전에. 체납 처분은 당연 무효다. 맞습니다. 다음 4번. 공매 통지가 적법하지 아니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매 통지를 직접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삼아 다룰 수 없고 통지 후에 이루어진 공매 처분에 대하여 다투어야 한다. 이거 맞죠? 왜? 공매 통지는 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 항고소송을 할 수 없어요. 통지 후에 이루어진 공매 처분에 대해서 다투는 게 맞습니다. 답은 1번. 자, 해설하겠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1번. 압류 재산 가액이 국세보다 클 때 이 압류 처분이 무효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남은 금액 돌려주면 되죠. 압류해가지고 경매로 팔고 국세 내고 남은 금액 돌려주면 된다. 세무공무원이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때 그 재산의 가액이 징수할 국세액을 초과한다면, 그러니까 압류재산 가액이 더 큰 거예요. 그럴 때는 압류 처분은 무효가 아니다. 다음 2번. 가산세랑 가산금 다르다 그랬고 가산금은 납부기한을 어기면 가산금이 자동으로 확정되고 자동으로 가산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과세권자의 가산금 확정 절차 없이 가산금이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게 맞습니다. 가산금은 그렇다. 다음 3번. 자, 요거는 위헌 결정 이후의 처분은 무효다. 이거를 물어보는 거였죠. 과세 처분의 근거 법률에 위헌 결정이 난 이후에 체납 처분을 하게 되면 그것은 당연 무효다. 자, 과세 절차는 과세 처분을 하고 세금을 내지 않으면 이제 체납 처분해서 압류, 매각, 청산을 하게 되죠. 자, 요 사이에 위헌 결정이 난 거예요. 과세 처분한 다음에 과세 처분의 근거 법률에 위헌 결정이 나면 체납 처분할 수 없다. 하게 되면 당연 무효다. 새로이 착수된 체납 처분은 당연 무효이다. 그러니까 맞고. 한번 읽어볼까요? 조세 부과 처분의 근거 규정이 위헌으로 선언된 경우에 과세 처분의 근거 규정이 위헌으로 선언됐고 그에 기한 조세 부과 처분이 위헌 결정 전에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과세 처분 이후에 위헌으로 선언된 거예요. 그때는 위헌 결정 이후에 조세 채권의 집행을 위해 새로이 착수된 체납 처분은 당연 무효가 맞다. 다음 4번. 공매 통지는 처분이 아니고 공매 처분은 처분이다. 이걸로 푸는 거죠. 공매 통지가 적법하지 아니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매 통지를 직접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삼아 다룰 수 없고, 그쵸? 왜? 공매 통지는 처분이 아니니까 통지 후에 이루어진 공매 처분에 대하여 다투어야 한다. 맞습니다. 다음 문제.